검찰개혁은 왜 이렇게 매번 마지막 문턱에서 멈춰서는 걸까요? 70년 넘게 이어온 검찰 산성을 무너뜨리기가 이렇게도 힘든 것일까요? 민주당 내부에 검찰 조력자나 부역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순수한 논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안수사권 문제가 왜 다시 불거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왜 앞장서서 검찰을 비호하는 법안까지 냈는지 장인수 기자와 서보학 교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22년 했는데 대한민국의 표현이 그렇긴 한데 대한민국이 지금 극복해야 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심각한 모순은 검찰과 언론이고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아주 효율적이면서도 지금까지 검증되어 왔고 여러 차례 사실로 드러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검찰의 기득권, 언론의 기득권을 해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보다 민주적이고 선진국으로서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추적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있어서는 토론할 수 있고, 그런데 저의 지향은 그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인식과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현재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언론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점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안 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던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 후반, 중반 넘어가서 후반 가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붙여서 안 된다. 기득권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러니까 집권에서 초반에 지지율 높고 정권이 힘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빨리 해서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근데 검찰개혁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갖고 말이 많아서 이건 어찌됐건 정부가 잘못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국회가 하지 말고 정부가 할게라고 해서 가져가서 시간을 정부가 다 보냈거든요. 수개월의 시간을. 그런데 이제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여전히 비판적이고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집권하자마자 MBC, KBS 사장 선임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 역대 정권을 못했는데 아주 힘있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MBC, EBS까지 포함해서 이사회를 지금 새로 거의 꾸렸거든요. 꾸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꾸린 이사회가 MBC, KBS 사장을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새로 바꿀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또 반대로. 다만 이제 언론개혁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보다 근본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첨언을 하자면 민주당이 언론개혁에 늘 실패하는 이유가 언론이 잘못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페널티를 받아야 돼. 잘못했을 때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같이 좋은 보도, 의미 있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나 기자들 혹은 어떤 매체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가를 같이 좀 논의하자. 그럼 일단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검찰개혁은 많이 미흡했다고 보고요. 언론개혁은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제대로 잡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검찰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장 큰 논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장인수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려면 보안수사권이고 뭐고 이거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보안수사권 남겨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토론을 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지 보안수사권은 근데 전면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식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 간단한 마지막에 확인 하나 더 해서 그것만 추가해서 기소하면 유죄를 입증받는데 더 쉬울 것 같은데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걸 또 경찰에 내려보내고 또 다시 받고 하느니 꼭 간단한 거 시간도 없고 하면 검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는 저는 검찰에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그걸 이제부터 다시 논의하는 거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졌다. 그걸 논의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논의는 몇 개월 전에 끝났어야죠. 이제 와서 그 논의를 다시 꺼내서 하자라는 거는 이거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걸로 보고요. 지금에 와서는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빨리 검찰개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도 지난번에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 마지막으로 있을 때 정부 방침도 보안수사권 폐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늦었죠. 왜 진짜 그럼 그 방향으로 가지 못했나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봤으면 그거를 빨리 토론에 붙이거나
정부안을 내놓거나 해서 국민들을 설득했어야죠. 근데 이제 정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보안 사항이라. 예. 정부조직법 때도 정부안이 발표되니까 그제서야 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잘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가 좀 패착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보안수사권 말고도 검찰이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영장 청구권, 이것도 예. 독점이죠.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소, 편의주의의 독점주의죠. 다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경찰이 마음 먹고 사건을 암장하면 검사들이 보안수사권이나 이 사건을 들여다볼 그런 권한이 없으면 경찰이 암장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죠. 이번에 장윤기 씨인가요? 그 경찰 아빠가 나서서 증거 은폐하고 사건 조작하려고 했던 거 지금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사건이 암장되는 가장 큰 게 검찰이 영장을 안 내줘서 경찰은 수사하고 싶은데 검사가 영장을 안 내줘서 수사를 못해서 사건이 암장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찌어찌 해서 기소까지는 갔어. 근데 검사가 뭐 기소를 안 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판으로 해서 사실상 범죄자를 봐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묻은 경우 숱하게 많이 봐왔거든요. 대표적으로 김학의 사건, 디올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안 합니다. 그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비판을 받고 어떤 범죄가 사실 행위로 드러나더라도 검사는 묻고 싶으면요 묻는 사람들입니다. 이 검찰의 이 독특한 이 습성, 이 고집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이거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들이 보안수사권에 그렇게 경기를 앓듯이 반대하는 거죠.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이제 장윤수 기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갈려 있는데 보안수사권 가지고 갈려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리고 있는데 기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좀 분열이 있다면 그 분열의 틈새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아주 작은 흠결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공격을 받죠. 첫 직장이 세계일보여서 너 통일교다. 예,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전에 좀 잘 없었던 행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일개 기자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유명한 어떤 정치인들이거나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사람들 아무리 봐도 과도 있겠지만 공이 크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 엄청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까? 이런 것들은 의도적인 작전, 의도적인 어떤 공작,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밖에 저는 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세력이 지금 침투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게 이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알면서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럴까요? 네. 민주당 내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이 침투해 있다라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당대회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심각성은 예전 민주당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적절히 잘 어떤 면역력을 갖고 잘 극복해 왔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만약에 전당대회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해소될 문제지만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경찰의 조작 수사나 축소, 은폐, 암장이 걱정돼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줘야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경찰보다 검찰이 더 잘하는 짓들 아닙니까? 도둑이 무서워 강도를 키우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권으로 그런 짓을 한다면 그땐 누가 뭘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검사들이 보안 수사만 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전방위 수사를 해놓고 보안 수사라고 우기면 그걸 누가 바로 잡습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 존치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그걸 몰라서 이 논란을 만드는 걸까요? 서보학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인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마침표를 찍어야 될 단계에 와서 다시 또 여당 내에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실망감도 크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상 중수청과 공소청을 이제 지난 1월에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쨌든 수사권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국정 운영 목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아니고 보안 수사권 존치가 필요해. 다시 또 이런 논쟁이 부활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자꾸 가고 났는데 다시 또 돌아오고 지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백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검찰 권력이 워낙 강고한 특권 계급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어떤 정부 조직이나 이런 것을 리빌딩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은 그렇지 않죠. 본인들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로 보면 검찰 조직은 자신들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유지해주면 정권하고 잘 지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킨다든가 권익을 침해한다 이러면 대통령이고 정권이고 상관없이 들이받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어쨌거나 검찰청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직의 사활을 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단계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검사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루트를 다 지금 들어가서 동원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접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사가 친검 성향이 강하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사를 홍수 쏟아내듯이 네. 이렇게 쏟아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항을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최후의 저항.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저는 어떤 소신 철학이라기보다는 부안해동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검찰이 잘하던 짓들을 보면 결국 캐비넷에 들어있는 파일 정보를 깐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같으면 여러 가지 또 드러나지 않은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가지고 넌지시 보이면서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바로 장윤기 사건입니다. 네.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검찰에 그런 암장 사건은 많았지만 이제 유독 이 장윤기 건을 가지고 언론이 정말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여론조사까지 발표가 되고요. 일련의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도 검찰의 작업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윤기 사건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안 자체가 비극적인 그렇습니다. 사안이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안 수사권을 떼내야 될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호재가 발생이 된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직접 보안 수사권을 여전히 남겨야 된다. 이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송치를 했을 때 검사가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 뭔가 경찰이 사건을 손을 대고 의도적으로 좀 축소 왜곡한 흔적이 보이니까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섰던 것이고 여러 정황들이 이제 드러난 네.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런데 저는 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검찰 개혁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찰로부터 사건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검사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기 때문에 직접 보안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걸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네. 이 사건을 드러낼 수 없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경찰로부터 넘어온 이 기록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예. 것을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수사를 해서 해명을 하라. 네. 또 여기에 수사기관에 어떤 과실이든 고의든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수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아니면 검사가 그 검찰의 어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그 직무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고발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중수청이 들어오게 되면 네. 중수청이 그것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중수청은 경찰관 직무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예.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덮어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는 검찰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건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 이런 것도 다른 추가 범죄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청주시 의원에 대한 어떤 통신기록 열람을 예, 하겠다 해당.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사들이 기각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예. 당협위원장인 이 고위직 검사 출신 김진모 당협위원장과의 뭔가 어떤 연결고리가 나올까봐 이게 검사가 차단한 것 아니냐.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장윤기 사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조직 내부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까봐 덮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윤기 사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될 것은 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안배할 것인지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맞습니다. 시스템을 개선을 해나가야지 네. 이걸 막연히 그냥 검사 보안 수사권에 맡기면 이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경찰 문제는 드러날 수 있지만 검찰 내에서 덮고 조작하고 축소 왜곡하는 것은 절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뭐 케이블 타이라도 나오면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더라. 그런데 검사들 중에 누구 하나 그런 거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 심지어 징계도 없지 않냐. 네.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은 검찰 단계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 네. 사례도 많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외부인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없어요. 경찰 수사는 어쨌거나 끝나고 나면 검찰 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예. 이의 신청을 하면 넘어가고 이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록은 90일 동안 당연히 넘어가게 네, 됩니다. 네. 검사가 다 스크린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검사 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 그 의원 사건도 그랬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네. 관봉띠 분실 사건.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수사관만 징계를 받고 끝나는 거지 수사 책임자인 검사는 뭐 형사처분은 고소하고 징계도 안 받는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면 그 안에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쿠팡 그 퇴직금 미지급 네.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고용노동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예.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이 지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조작 기소한 검사, 조작 수사한 검사들은 다 영전하고. 이 얼마나 부정의로운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으려면 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를 해내야죠. 네. 대통령께서는 수사 기소 분리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70년 만에 처음 가는 새로운 일이죠.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얘기하시면서 네.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저는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 어쨌거나 대통령께서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이고 또 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로 넘기겠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 따르겠다. 후속 조치는 우리가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걸로 저는 대통령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끝난 예. 거죠. 예. 뭐 이게 대통령의 속내가 뭐니 뭐 저는 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속내를 근거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정말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하셨어요. 예. 그렇죠. 국회가 그것을 정리해서 법으로 예. 만들면 행정부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고쳐나가면 된다. 네. 이건 대통령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차례 말씀을 예. 하신 거죠. 이제는 국회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억울한 서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만들면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 조작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그 중요한 파기환송 사이렌을 울려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넘어갈 수 있었죠.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저는 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 특히 중반기 넘어가서 임기 말까지, 그 다음에 뭐 임기 중 임기 후에라도 대통령의 안입, 또 민주 어떤 세력의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말이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면 어떻게든지 틈을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저는 공격을 할 거로 봐요. 이게 검찰 집단을 우습게 보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이게 정성호 장관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찰은 절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자신들 편이에요. 그리고 역대로 보면 검찰 조직을 그래도 가장 제대로 대우해 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을 안 넣고 그냥 자기 일 하도록. 네. 검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 된 것도 없어요. 네. 아주 치졸하게 공격을 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었죠.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저는 100%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더 이상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소권만 남겨야 돼요.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안 수사권을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마지막에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피해자 단체의 강력한 요구도 있죠.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이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면 피해자의 편을 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역대로 보면 검사는 항상 강자, 가진 자,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의 편이지 절대 약자의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김학의 사건, 진동균 검사 사건에서 멀쩡한 피해 여성들이 있는데 그때 검찰이 피해자의 편을 들었어요? 아니죠. 지금 청주시 의회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자연 사건도 그렇죠.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게 언제 피해자 편을 들었어요? 검찰이. 피해자 여성단체에서 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정말 단견이고 검사들한테 이용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들이 어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겁니다.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키고 네.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이들이 주체로서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습니다. 강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제껴놓고 오로지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질 때만 피해자의 편을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럼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면 항상 그게 진실일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는 보안 수사를 통해서 유죄인 걸 무죄로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네.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유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치 네.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그 최근에 홍기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외교관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인데 그분이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연서명을 한 분이 한 11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만들어준 법안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100% 검사들이 만들어준 안에 그냥 서명만 해서 갖다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홍기원 의원이 외교관 출신인데 왜 갑자기 이 문제에 참전을 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검찰한테 제 솔직한 생각이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한테 좀 점수를 따자 이랬을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실제로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법안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디펜스도 못하고 이런 중체대한 국면에 검사들의 아주 흉측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검사들의 요구를 다 담아놨어요. 이거를 저는 서명을 해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좀 참담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민주 시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저는 나중에 표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 시민들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법안을 2단계에서 지금 갑자기 냈다는 게. 대통령도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법안에 보면 검사는 수사의 주체고 예외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넓혀놓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다 그대로 살려놓고 사회적 약자 범죄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경찰에 송치 의무까지 부과를 시켜놓고 검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법안에 담아가지고 다 내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는 밈이나 짤도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저는 민주 시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천 과정이나 총선 과정에서 저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낙선운동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섣부른 관용이나 용서는 재앙을 부릅니다. 검찰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고기 맛을 들인 맹수들은 그 맛을 절대로 잊지 않는 법이죠. 결국 지금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람을 믿는 시스템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권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 당시 중과 등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검찰과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거잖아요.